안녕하십니까, 이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메이저리그 프리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성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89승 73패 5할을 넘겼지만 포스트 시즌에 아깝게 실패했던 시즌이었는데 지난 시즌에는 아예 5할도 넘지를 못했습니다. 80승 82패 기록하면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4위를 기록을 했어요. 나름대로 아심차게 출발을 했죠.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에이스가 쓰러졌고 특히나 핵심 불펜들이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버티는 힘이 약해졌어요. 그래도 애리조나 특유의 저력을 발휘하면서 5할 승률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시즌 막바지에 5연패로 마치면서 5할 승률도 달성을 못했었고요. 페르도모의 도약, 코빈 캐롤의 발전, 좋은 일도 있었지만 마운드의 붕괴가 너무 뼈아팠던 시즌이었습니다. 그러면 오프 시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A 계약으로는 메릴 켈리를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2년에 4천만 달러 계약을 했고요. 잭 갤런도 다시 데리고 왔어요. 퀄리파잉 오퍼를 거부하고 나갔는데 거의 비슷한 금액이죠. 1년에 202만 5천 달러 계약을 했고요. 마이클 소로카, 카를로스 산타나, 테일러 클락 그리고 폴 시월드와도 1년 계약을 했어요. 트레이드로 놀란 아레나도를 데리고 오면서 모두에게 놀라움을 안겨줬고요. 케이드 스트라우드를 볼티모어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마이너 계약을 보시면 로아이시가가 합류를 했더라고요. 데릭로, 조로스, 메르카도, 일드마르 바르가스, 루켄 베이커 등이 눈여겨볼 만한 영입이었습니다. 팀을 떠난 선수로는 블레이즈 알렉산더가 트레이드를 통해서 볼티모어로 갔고요. 제이크 메카시가 콜로라도로 트레이드가 됐고 제일런 빅스, 엘빈 로드리게스, 거스 발랜드, 잭 마르티네즈 같은 선수들이 팀을 떠났습니다. 스토브리그 등급 매겨보겠습니다. 일단 아레나도를 데리고 온 거는 화제거리였는데 이미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선수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거든요. 여기에 산타나까지 데리고 오면서 베테랑들의 필요성을 인정을 했는데 그러면 오히려 200만 달러를 더 주고 골드슈미트를 데리고 오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골드슈미트가 클럽하우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그 편의 그림이 좀 더 좋지 않았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마운드도 갤런과 켈리, 시월드가 돌아왔지만 새로운 기대를 심어주는 선수가 딱히 없었기 때문에 C를 매겼습니다. 선발진에 메릴 켈리와 잭 갤런 다시 데리고 오면서 로테이션을 채워놓은 선택은 나쁘지 않았고 마이너 계약으로도 불펜으로 쓸만한 선수들을 꽤 데려온 점은 나쁘지 않았는데 트레이드를 통해서 데려온 놀란 아레나도는 타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선수인데다가 오프 시즌에 케텔 마르테를 트레이드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 트레이드를 하지 못했고 트레이드를 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올 시즌도 달리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뭔가 오프 시즌에 확실하게 구도를 잡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C를 줬습니다. 예상 라인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헤랄도 페르도모, 2번에 케텔 마르테, 코빈 캐롤, 가브리엘 모레노, 헤이빈 스미스, 놀란 아레나도, 카를로스 산타나, 조단 롤러, 알렉 토마스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예상 선발진에 보시면 메리 켈리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잭 갤런과 라인 넬슨이 들어와 있고요. 이로드가 3선발을 맡게 되고 브랜드 팍과 마이클 소로카가 배치를 했습니다. 예상 불펜을 보면 케빈 깅클, 폴 시월드, 라이언 톰슨, 케이드 스트라우드, 드레이 제이미슨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불청객입니다. 부상이죠. 실제로 지난해 애리조나를 쓰러뜨린 악령입니다. 선수들이 회전문을 돌듯이 부상에 시달렸는데 코빈 번스와 저스틴 마르티네스, AJ 퍼 그리고 막판에는 루데스 구리엘 주니어까지 부상으로 아웃이 됐어요. 여기에 코빈 캐롤도 부상을 피하지 못했었고 케텔 마르테도 부상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기본 전력이 아무리 좋아도 부상자가 이렇게 연쇄적으로 나오게 되면 팀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어요. 구단 차원에서도 관리가 필요한데 올해도 벌써부터 핵심 선수들의 부상 이탈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빈 캐롤이 라이브 배팅 과정에서 오른손 6월 골절상을 입었죠. 타자들한테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상인데 회복이 까다로운 부상이죠. 6주에서 8주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는데 놀랍게도 코빈 캐롤이 벌써 스윙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개막전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했지만 코빈 캐롤은 복귀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요. 최대한 빨리 돌아오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이 6월 골절이 파워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돌아오는지를 봐야겠죠. 그리고 메리 켈리 역시나 라이브 피칭 과정에서 원래 등 쪽에 뻐근함을 느꼈는데 결국에는 늑간 신경통이라고 밝혀졌단 말이에요. MRI나 CT 결과가 좋은 거는 다행인데 켈리도 개막전 선발을 놓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가 역동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집념이 강한 팀이잖아요. 근데 이게 부상하고도 직결되는 접점이 있고 올해 아레나도, 산타나, 시월드 전부 다 나이가 있는 선수들이 오다 보니까 올해도 부상이 팀을 덮치지 않을까라는 우려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선발진에도 이로드도 부상을 많이 당한 투수고 특히 소로카 잘 알지 않습니까? 네. 소로카도 항상 부상을 달고 다닌 선수였는데 올해 이 부상이라는 불청객 애리조나를 피해가야 한다는 생각에 첫 번째 관전 포인트로 써봤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지구 2위입니다. 사실 지구 1위를 노리는 거는 거의 지구 1위는 롯데 자이언츠지. 그렇죠. 글로벌 1위. 얼스 디비전 말고요. 네. 맞습니다. 네. 롯데도 잘하길 바라고. 네. 되게 당황하시네요. 다저스라는 거대한 벽이 있어요. 다저스가 최근 13시즌 동안에 12번 지구 우승을 차지했고 최근 2번은 월드 시리즈 2연패를 차지를 하면서 명실상부 메이저리그 최강팀이 같은 지구에 있기 때문에 1위를 차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이고 2위를 차지하는 게 애리조나의 현실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페코타 예상 승률을 보면은 샌프란시스코가 2위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뒤에 샌디에이고 그 뒤에 애리조나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승수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팬그래프 역시도 샌프란시스코, 애리조나, 샌디에이고 순으로 나와 있는데 역시 승차는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팀이 치열하게 지구 2위 다툼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지구 2위를 차지하려면 결국에는 가장 많이 붙는 지구 내 상대 전적이 좋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요하죠. 지난 시즌에 다저스 상대로는 6승 7패 나름 선전을 했습니다. 애리조나가 올 시즌에도 다저스 상대로 이 정도의 성적만 거둬줘도 충분히 성공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샌프란시스코는 7승 6패, 샌디에이고 5승 8패로 열세였어요. 그리고 콜로라도 상대로 8승 5패였는데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상대로는 무조건 5할 이상의 승률을 기록을 해야 되고 콜로라도 상대로는 지난해 성적보다 더 압도적인 성적을 거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승 이상이지 뭐. 무조건 10승 이상 해야죠. 데레콜 사장이 얘기를 하기를 오프 시즌에 무시당할수록 오히려 더 잘했던 시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애리조나가 좀 저평가되는 것에 대해 선수들이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지난 시즌보다 지출을 줄이려고 했는데 100갤런까지 데리고 오면서 거의 지난 시즌과 비슷한 지출을 하게 됐다면서 올 시즌에도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포스트 시즌에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과연 애리조나가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와의 경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지구 2위까지 차지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필승조입니다. 없죠? 지금. 딩클과 시월드 무시합니까? 네. 현재 애리조나에서 가장 물음표가 크게 붙는 곳은 불펜이라고 봐요. 지난해에도 불펜 ERA가 4.82로 리그 13위였는데 그 밑에 팀들이 콜로라도와 워싱턴 점을 감안하면은 최하위나 다름없는 성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에도 불펜 보강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망이 밝진 않은데 후반에 낼 수 있는 투수가 시월드입니다. 시월드는 좋다는 생각보다는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투수가 됐어요. 지난해 떨어졌던 포심의 평균 구속이 90마일에서 현재 92마일까지 회복을 했다고 하는데 이 92마일의 포심의 구속도 크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는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애리조나는 앞서 이희영 의원이 얘기했던 깅클을 믿는 분위기인데 깅클도 작년에 어깨 부상이 있었죠. 이번 시즌이 끝나면 FA이기 때문에 본인이 의욕은 있겠지만 사실 깅클이 마무리를 맡을 정도의 투수였으면 진작에 맡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수타의 기회를 놓치면서 어쩔 수 없이 믿는 위치에 왔는데 저는 깅클에 대해서도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볼티모어에서 25게임 나와서 ERA 1.71을 찍었던 스트라우드도 제구에서 검증이 더 필요한 투수고 로아이 시가도 2021년에 딱 한 번 잘했기 때문에 과연 후반에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란 말이에요. 헤이진 단장은 불펜의 탈삼진 능력과 수비 개선으로 돌파구를 찾아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상태만 봤을 때는 결국에는 AJ 퍽과 저스틴 마르티네스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러벨로 감독이 지키는 야구의 기반이 돼야 하는 필승조를 어떻게 구성을 할지가 궁금해서 써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파워 포지션입니다. 야구에서 파워 포지션이라고 불리는 포지션들이 있죠. 코너 내야수들과 코너 외야수 타석에서 활약을 해줘야 되는 포지션인데 애리조나가 올 시즌에 이 파워 포지션에 대한 의문이 많이 붙어있는 팀이에요. 일루수 같은 경우에는 카를로스 산타나와 페이빈 스미스가 아마 번갈아 가면서 볼 것으로 보이는데 카를로스 산타나가 최근에 공격 성적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WR이
WRC 플러스 조정득점 생산력을 보면은 작년에는 82, 30포인트 가까이 추락을 했고요. 홈런 수에서도 지난해 11개 홈런, 2년 연속 20홈런을 쳤던 2023-2024 시즌에 비해서 반토막이 나는 모습이 나왔고요. 게다가 올 시즌에 40세 선수란 말이에요. 그쵸. 노쇠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다시 한번 공격을 반등할 수 있을지가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고요. 페이빈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통산 좌우 투수 상대로 굉장히 극명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름 우투수 상대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페이빈 스미스는 1루수로서 우투수를 상대할 때 나와서 2024년 작 피더슨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봐야겠어요. 3루에는 이번에 트레이드 영입한 놀란 아레나도가 볼 것으로 보이는데 아레나도도 역시 공격 생산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작년에 조정 득점 생산력 84 찍었는데 2013년 데뷔 시즌 이후에 162경기 체제에서 가장 낮은 조정 득점 생산력을 기록을 할 정도로 지난 시즌에 공격력 저하가 심각했는데 애리조나가 체이스필드 타자 친화적인 구장을 쓰는 곳 아니겠습니까? 아레나도도 통산 체이스필드에서 77경기 OPS가 0.841로 나쁘지 않은 기억도 있고 WBC에 합류하기 전에 시범 경기에서도 타격감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헤이즌 단장은 아레나도에게 수비와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3루수가 단순히 수비와 리더십만으로 활약해서는 안 되는 포지션이거든요. 공격 쪽에서 좀 더 반등을 해줘야 되는 아레나도고요. 좌익수 쪽에는 원래 루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주전을 나와줘야 되는데 지난 시즌 막판에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이 됐었습니다. 구리엘이 원래 한 5, 6월쯤에나 복귀가 예상이 됐었는데 본인은 개막전 로스터 합류를 노리면서 몸을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이고 애리조나 입장에서도 무리해서 복귀시킬 이유는 없거든요. 구리엘이 만약에 건강하게 복귀를 하더라도 지난해 떨어졌던 공격 성적 OPS가 0.7 초반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공격 성적이 반드시 올라와 줘야 되겠고 구리엘이 빠진 상황에서 알렉 토마스가 주전 좌익수를 볼 것으로 보이는데 마이너 시절에는 코빈 캐럴과 함께 애리조나에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던 외야수였는데 메이저리그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렉 토마스가 좌익수로 가면은 공격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우익수인 코빈 캐럴을 제외하면은 파워 포지션에서 의문점이 많은 올 시즌의 애리조나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올 시즌에 공격에서 어떻게 풀어줄지가 궁금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조연들입니다. 애리조나가 잘 나갈 때는 주연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뭐 주연, 조연, 단연 모두가 풍성하게 팀을 꾸며줬거든요. 그래서 와일드카드 진출팀이 월드시리즈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었고요. 근데 작년에는 잘하는 선수들만 보였습니다. 페로도모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지만 그 외에는 딱히 눈에 띄는 선수들이 안 나왔어요. 수아레스가 떠난 뒤에 3루수로 알렉산더가 기회를 많이 받았는데 알렉산더는 아쉬운 선수 중에 한 명이었죠. 앞서 애리조나가 부상자가 많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최소화하려면 나머지 선수들도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많았다는 건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가 많이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걸 활용한 선수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애리조나 뎁스의 현실이겠죠. 애리조나의 목표가 다저스가 아니더라도 지구 2위는 맞거든요. 근데 지난해 세 팀 간의 경쟁에서 가장 밀렸던 팀이 애리조나였어요. 이 순위를 올해 바꾸려면 원래 잘하는 선수들을 뒷받침하는 선수들까지 나와줘야 한다는 부분에서 상기시켜봤습니다. 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마감 시한입니다. 앞서 첫 번째 관전 포인트에서 지구 2위를 노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즌 초반에 사실 애리조나가 걱정거리가 꽤 많아요. 앞서 이창섭 위원이 얘기했듯이 메릴 켈리, 코빈 캐롤 개막전 시작부터 부상으로 빠져있고 로데스 구리엘도 부상으로 개막전 로스터 합류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에이스인 코빈 번스도 전반기 끝나갈 때쯤 돼야 복귀를 할 테고 그쵸. AJ 퍽, 저스틴 마르티네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즌 목표는 2위를 노리면서 가더라도 시즌 초반에 좋지 못한다면은 결국에는 마감 시한에 셀러로 돌아설 가능성이 꽤 높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트레이드로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있어요. 오프시즌 내내 트레이드 소문이 무성했던 케텔 마르테 그리고 올 시즌 종료 후에 FA가 되는 루데스 구리엘 주니어 투수진에도 1년 계약을 했던 잭 갤런, 불펜에 시월드, 긴클, AJ 퍽, 라이언 톰슨 이 선수들 전부 다 올 시즌 종료 후에 FA가 되거든요. 만약에 시즌 중반에 성적이 좋지 못하다면 이 선수들 전부 다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는 애리조나고요. 코빈 번스가 올 시즌 종료 후에 옵트아웃 조항이 있는데 만약에 코빈 번스가 생각보다 일찍 복귀를 했는데 애리조나가 포스트 시즌에서 멀어져 있다? 저는 과감하게 코빈 번스도 컨텐더 팀에서 노린다면 트레이드 시장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애리조나가 시즌 초반에 어려운 사정을 극복을 하고 2위 경쟁을 하면서 포스트 시즌을 노리고 트레이드 마감 시한에서 바이어가 될지,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셀러로 돌아서게 될지 마감 시한을 주목해 봐야 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키플레이어 알아보겠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조던 롤러입니다. 요새 마이너나 경험 없는 선수들 많이 뽑네요. 많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난 2년 연속 애리조나의 최고 유망주였죠. 애리조나는 우타석에 들어서는 코빈 캐럴을 원했을 텐데 아직까지는 미완의 대기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여전히 메이저리그에 안착을 못했습니다. 31타수 연속 무안타로 출발을 했었고 전체 성적도 28경기 나와서 타율이 1할 8푼 1리, 홈런 없이 OPS가 0.545로 초라했어요. 그러면서 기대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괴수의 진을 쳐야 되고요. 원래 내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였잖아요. 그런데 아레나도가 합류했고 페르도모가 도약을 했고 여기에 케탈 마르테가 여전히 잔류를 하면서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는 롤러를 외야수로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 중견수로 돌리고 있죠. 실제로 롤러가 지난 윈터리그에서 중견수로 나오면서 실전 데뷔를 했더라고요. 아직까지 어색함은 남아있지만 애리조나는 운동신경을 바탕으로 빠르게 적응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애리조나가 수비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하는데 결국 롤러가 보여줘야 될 건 공격이죠. 트리플 A에서 통산 타율이 3할 2푼 8리, OPS 0.990, 또 마이너리그 통틀어서도 타율이 2할 9푼 8리, OPS 0.910으로 마이너 랩에서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이 성적을 재현을 해야 되는데 올해 수비 부담이 더 늘어난 상태에서 과연 이 모습이 나올지를 봐야 되고요. 마르테 트레이드가 진행이 되면 다시 내야로 돌아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사이에 롤러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메이저리그 레벨의 한 점을 증명을 해야 되고 팀이 바라보는 롤러나 롤러 개인으로도 기로에 섰다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헤랄도 페르도모입니다. 지난 시즌 애리조나의 최고의 선수였죠. 그쵸. 베이스볼 레퍼런스 기준 승리 기여도에서 지난 시즌 7.0 찍으면서 내셔널리그 야수 가운데 1위였어요. 오타니 쇼헤이가 야수랑 투수 합쳐서 7.7 찍었는데 야수로만 따졌을 때 승리 기여도는 페르도모가 더 높을 정도로 지난 시즌에 정말 엄청난 브레이크아웃 시즌을 보냈고요. 타석에서의 접근법을 보면은 체이스 비율이 최근 3시즌 동안 꾸준히 20% 이하를 유지할 정도로 선구안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존 컨택트 능력에서도 꾸준히 90%대를 찍어주고 있어요. 지난 시즌에 볼넷을 94개 얻어내는 동안 삼진은 83개만 당하면서 뛰어난 선구안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올 시즌에도 예상 라인업에서 1번 타순에 올라와 있는 페르도모고요. 문제는 파워예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홈런이 14개였습니다. 그리고 장타율도 3할 2푼 8리였는데 지난 시즌에 홈런 20개 치고 장타율도 4할 6푼 1리까지 올라갔어요. 타구 속도가 87.6마일이었거든요. 커리어 하이지만 지난 시즌의 기준을 충족한 145명 중에 124위로 리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타구 속도가 그렇게 빠른 선수는 아니었어요. 느리지. 네. 타구의 진로 계산되는 기대 장타율은 4할 2푼 4리, 실제 장타율보다 더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의 홈런이 우연이 아니고 꾸준히 두 자릿수 홈런, 20홈런을 칠 수 있는 타자가 됐다라는 거를 올 시즌에 다시 한번 증명을 해볼 필요가 있는 페르도모고요. 공격뿐 아니라 수비에서도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본인은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 시즌에 디펜시브 런 세이브에서 플러스 3, OA에서도 플러스 5로 평균 이상의 수비를 보여줬는데 페르도모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벨로 감독도 유격수로서 내야의 중심이 되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포지션 조율이라던가 마운드 방문 요청 권한을 페르도모에게 주면서 수비에서도 중심을 잡아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올 시즌에 또 아레나도가 합류를 했잖아요. 10년 연속 골드글러브를 받은 선수 옆에서 보고 배우면서 어떻게 10년 연속 골드글러브를 받았는지 그대로 따라하면서 배우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페르도모 같은 경우에는 애리조나와 이미 연장 계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 성적이 반짝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을 해줘야 되고요. 케텔 마르테가 계속해서 트레이드 루머가 나오고 있는 데다가 지난 시즌에 선수들과 서먹서먹해졌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리조나의 새로운 리더로서 페르도모가 더 도약하는 시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키플레이어로 뽑아봤습니다. 리더가 되려면 선수들을 융화시키는 능력도 필요한데 사실 페르도모는 개성이 너무 강해요. 제가 지난해 판타지를 데리고 있다 보니까 페르도모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 러벨러 감독도 두 손을 다 들 정도로
정도로 개성이 뚜렷한 선수니까 선수한테 리더를 바라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고 최악 시나리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시즌 중 폭풍 쇼핑입니다. 지구 2위 경쟁을 꾸준히 하면서 포스트 시즌을 노리는 바이어 선언을 하고 트레이드 마감 시간에 선수들을 많이 데려오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해요.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간단합니다. 다저스가 가장 어려워하는 팀이 된다. 다저스가 가장 견제하는 팀이 됐다는 것 자체가 애리조나가 올해 전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시즌 중 파이어 세일입니다. 관전 포인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포스트 시즌에서 멀어지면서 트레이드 마감 시간에 셀러로 많은 선수들을 내보내는 게 애리조나의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요.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콜로라도가 가장 쉬워하는 팀이 된답니다. 콜로라도의 상대로 10승 이상 가져가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올해 뒷문이 일단은 약점이기 때문에 그 고민이 해결되지 않으면 콜로라도도 해볼만 한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로 써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2026년 메이저리그 팀 프리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편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애리조나의 올 시즌에 대해서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애리조나가 불펜이 정말 물음표가 많은 상태인데 가장 기대되는 선수가 누구인지 써주시면 감사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프리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